자, 그럼 이제 크기를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니셜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시고 사이즈, 스타트 사이즈의 디스트리뷰션을 맥스를 25, 빵, 그리고 5, 빵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파티클 시스템은 그냥 평면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Y와 Z는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뭐 어떤 값을 설정해도 상관은 없지만 0,0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 녀석을 화면에 드래그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마리 근처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배치를 하면 파티클이 위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실시간 옵션이 꺼져 있는 거거든요. 그 실시간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뷰포트의 왼쪽 위 아래 화살표에서 실시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실시간을 껐는데요. 실시간을 끄게 되면 파티클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는 실시간 옵션을 켜서 그 파티클 시스템이 움직이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든 파티클 시스템을 보게 되면 no 이미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티클 시스템이 어떤 파티클 시스템인지 알 수 없는데요.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해서 캐스케이드 에디터를 열어주신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서 썸네일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썸네일이 추가가 되고 이 썸네일이 이 파티클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티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썸네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럼 이제 273.2절부터는 파티클 시스템과 관련된 어떤 모듈이 있고 어떻게 값을 지정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컨스턴트를 지정하면 하나의 값, 그리고 유니폼을 지정하게 되면 범위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커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정 시점에 원하는 만큼의 파티클을 방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만들었었던 골 아이템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복제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신 다음에 이름을 파티클 시스템 밑줄 픽업 밑줄 코인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페이지는 619페이지입니다. 어쨌거나 방금 만들었던 픽업 코인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신 다음에요. required 모듈의 이미터 머테리얼을 star2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 위를 보시면 별 모양의 파티클들이 위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어떤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출되는 파티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을 나타내는 것들, 불이라든지 아니면 비라든지 눈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방출돼야 할 것이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발사한 파이어볼이라든지 하는 그런 녀석들은 그 녀석이 생존하는 동안 계속해서 파티클을 방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일시적으로 특정하게 원하는 시점에만 한 번씩 방출돼야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몬스터를 때릴 때 팡팡 터지는 그런 히트 이펙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먹었을 때 위로 띠리랑 하고 방출되는 그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방출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점에 한 번씩만 땅땅 방출하면 되는 녀석인데요. 지금부터 그런 녀석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폰 모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폰 모듈은 이 파티클의 스폰과 관련된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레이트 모듈에서 컨스턴트를 0으로 변경해 주시는 순간 1초에 0개씩 방출되기 때문에 어떠한 파티클도 방출하지 않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벌스트라는 기능 아래에 있는 벌스트 리스트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배열에 하나의 요소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 녀석은 카운트로 타임이라는 속성을 갖게 돼요. 카운트는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5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5개의 파티클이 여기 타임 시점에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파티클이 생성이 되면 0초 시점에 5개가 방출이 되게 되고요. 카운트 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파티클 개수의 최소 개수를 의미를 해요.
0보다 작게 입력할 때는 아무 의미를 갖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을 1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파티클이 5개씩도 방출되고 2개씩도 방출되고 3개씩도 방출되고 1개씩도 방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현재 설정에서 1개를 0초 시점에 방출할 것이기 때문에 카운트를 1, 카운트 로우를 -1, 그리고 타임을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required 모드로 돌아와서요. 듀레이션 속성에 있는 이미터 루프라는 녀석을 0에서 1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루프를 한 번만 반복하고 종료하는 파티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required 모듈의 이미터 키론 컴플리트를 true로 설정을 해줍니다. 키론 컴플리트. 이렇게 되면 이미터가 한번 방출되는 순간 1초가 지나고 그 파티클이 그 게임 맵에서 아예 제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인 별도의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는데요. 이니셜 로케이션 모듈의 디스트리뷰션 벡터 컨스턴트로 변경을 하고 유니폼이 아니라 컨스턴트로 변경을 한 다음에 0,0,50을 입력을 해서 파티클의 발생 지점을 이동시켜 주도록 하고요. 라이프타임 모듈의 라이프타임을 유니폼이 아니라 컨스턴트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컨스턴트를 0.5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어서 이니셜 벨로시티 모듈의 스타트 벨로시티를 디스트리뷰션 벡터 컨스턴트로 변경을 해주시고 이 녀석의 값을 0,0,20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전도 먹지 않게 이니셜 로테이션 모듈 오른쪽에 있는 체크 버튼을 눌러서 비활성화 해주시거나 오른쪽을 눌러서 모듈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기 조정도 하겠는데요. 이니셜 스타트 사이즈의 디스트리뷰션을 유니폼이 아니라 디스트리뷰션 벡터 컨스턴트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X를 10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 한번 해주도록 하겠고요. 지금 언리얼 에디터에서 콘텐츠 브라우저를 보시면 그 썸네일이 그대로거든요. 근데 썸네일의 왼쪽 위를 보시면 붉은색 체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는 내부에서 무언가 변경이 일어났으니까 사용을 할 때 이 파티클 시스템의 썸네일을 다시 찍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썸네일을 적당한 시점에 썸네일을 눌러서 썸네일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번씩 방출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 클릭을 해서 썸네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플레이어가 죽었을 때 방출되는 파티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시스템 픽업 코인을 복제를 해서요. 이름을 파티클 시스템 플레이어 데스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파티클 시스템 픽업 코인 마우스 오른쪽 클릭 복제를 눌러 주신 다음에 이름을 파티클 시스템 플레이어 데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녀석을 상콤하게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required 모듈의 이미터 머테리얼을 이전에 설정했던 머테리얼 fx 스타 1로 변경해 줍니다. 일단 스폰 모듈의 버스트 리스트에 있는 카운트를 스폰의 버스트의 버스트 리스트에 0번째에 있는 녀석을 카운트 10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고요. 라이프타임 모듈을 선택을 하고 라이프타임 프로퍼티를 2.0으로 설정, 그리고 벨로시티 이니셜 벨로시티에서 이 녀석을 비활성화하도록 하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벨로시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벨로시티에 벨로시티 콘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림 27.23처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앵글을 0에서 0.35 그리고 can be baked에 체크해 주시고 벨로시티를 컨스턴트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20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다이렉션은 0, 0, 1.0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클릭 엑셀러레이션에 엑셀러레이션 모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고요. 디테일 패널에서 엑셀러레이션의 디스트리뷰션을 컨스턴트로 변경을 한 다음에
0,0, 마이너스 200으로 설정을 해서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가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위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요 Z값을 설정하시는 순간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티클에 회전을 추가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미터 패널에서 로테이션 레이트의 이니셜 로테이션 레이트를 추가를 해주시고 이 녀석을 선택하고 디테일 패널에서 로테이션 스타트 로테이션 레이트의 민을 마이너스 1.0 그리고 맥스를 1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녀석을 설정했을 때 변경되는 모습도 뷰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십자 형태로 출력이 됐지만 이 녀석을 설정하시는 순간 이렇게 파티클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방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도 조정을 하겠는데요. 이니셜 사이즈 모듈의 사이즈, 스타트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컨스턴트로 변경하고 50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X만 나와 있는데요. Y와 Z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X값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캐릭터가 달릴 때 발에서 발생하는 파티클 시스템 풋스모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만든 건 상콤하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파티클 시스템 픽업 코인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 복제를 해주신 다음에 이름을 파티클 시스템 풋스모크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녀석도 썸네일을 찍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풋스모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풋스모크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캐스케이드 파티클 시스템 에디터를 열어주시고요. 리콰이어드 모드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소트 모드를 두 번째에 있는 P 소트 모드 뷰 프로젝션 뎁스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트 모드라고 그러면은 파티클 시스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의아하실 수 있어요. 대체 무엇을 정렬하기 위해서 소트 모드가 존재하는가?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파티클 시스템이 여러 개가 방출이 될 때 이 녀석들의 순서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파티클 시스템이 방출이 될 때 이 녀석의 정렬 순서를 사용자에게 볼 때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설명은 Required 모듈에 Sort 모듈에 마우스로 올려주시면 대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논으로 설정을 하시면 소팅이 되지 않고요. 뷰 프로젝션 뎁스를 사용을 하시면 그 뷰와의 프로젝션 뎁스를 기반으로, 그리고 디스턴스 뷰를 사용을 하시면 그 카메라와의 월드 좌표 거리를 기반으로, 그리고 oldest first는 오래된 것이 앞으로 오게, 그리고 newest first는 새로 생성된 파티클이 앞에 오게 정렬을 하는 모드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부분은 한국어로 문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상콤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